지금 보면 말이죠. 그 조국 교수 인선이 네. 된다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 케이스를 좀 떠올리게 해요. 네, 저도 그 생각 떠올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금실 장관은 결국 검찰 개혁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컸죠. 내부 조직에. 네. 근데 이게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예. 민정수석으로서 개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장관이란 자리하고 수석은 좀 다르니까 네. 조국 교수가 현장 경험 없다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이야기는 제 2부에서 이상돈 의원 만나거든요. 이 부분도 법학자신데 이분한테도 한번 질문해보죠. 행간에서 뭐 갖고 오셨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었습니다. 예. 이 취임식 그리고 첫 총리 비서실장 인선 기자회견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파격, 소통,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셀카도 찍고 막 화제가 됐죠. 굉장히 낯설고 저도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 방송을 생방으로 보고 예. 있었는데요. 옆에 저랑 같이 방송 나오시던 분들이 다 전부 입을 벌리고 너무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마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연주의 스타일, 이 뉴스의 자연주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내추럴 합니다. 스타일. 예. 어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바빴는지요.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예. 기자들한테 사전에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서 기자들 마이크가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야당 대표하고 만날 때 어허. 마이크를 제대로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가는 마이크를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소리가 다 나갔어요. 워낙 방송에. 스피디하게 움직이니까 예. 그걸 동선을 따라가지 못할 따라가질 정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 9분 중앙선관위 당선 확정 의결과 동시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이순진 합창의장과 통화를 하고 군 예.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고요. 예. 오전 10시 헌충원을 방문을 했고 오전 11시에는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정오에는 취임 선사했고 오후 2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새 정부 출범 첫 인선을 발표했죠. 여기까지도 숨차요. 네, 오후 3시 30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했고요. 예. 늦은 밤에는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갔거든요. 청와대 관저에서 안 자고. 그건 왜 그래요? 아직 관저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럽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예, 한 며칠 정도는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이네요. 밤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집에서 통화를 또 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탈권위적인 파격적인 문재인 대통령만의 소통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다. 지금 스타일이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떤 게 달랐는지 한 3가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일은 깜깜이 봉투 인사가 아니었다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네. 5년 전 아마 딱 기억하실 떠오르네요. 거예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원장 발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누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됐는지 몰라요.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예.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쇼하듯이 봉투를 쫙 뜯어가지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 안에서 인선안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깜깜이 인사, 봉투 인사였습니다. 예. 이듬해 2013년 1월 김용준 총리 지명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조윤선 대변인도 인사를 30분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언론에 사실은 하마평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론 검증도 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제껴 이렇게 예, 되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줄줄이 장관에 임명됐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수첩 인사다. 그렇죠. 인사가 만사인데도 검증도 안 되고 국민한테 어떤 배경에서 지명을 했는지 설명도 못하고 예. 그러니 불통 인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전에 인사안이 다 돌아다녔어요. 저도 카톡으로 엄청나게 긴 인사안들 모두 정부 인사안들 다 받았어요. 일명 지라시. 예.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사전에 에드벌론 띄운 거예요. 일부러 인사안 흘린 거예요. 정말요? 예,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이거 이전 정부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하. 게다가 인사안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나와서 했어요. 이거 정말 보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첫 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응해서 질의응답도 했어요. 총리뿐만 아니라 다 했잖아요. 네. 국정원장, 뭐 실장, 비서실장.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 총리하고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네. 짜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프리토킹이었어요? 예. 참. 문재인 다르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다르긴 다르다란 말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쭉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인가는요. 두 번째 인가는 경호원들이 피지땀을 꽤나 흘릴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취임 선서식 장면 보셨죠? 여야 정치인 당직자들조차 정말 대통령이 국회 온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모습이? 쫙 도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지자들이 그 국회 밖으로 문 대통령이 나오니까 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막 몰려가요. 예, 그리고 막 예. 셀카도 찍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경호팀에서는 아슬아슬하다는 반응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은 그만큼 파격적이었다. 네. 기존에 비춰보면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대통령 몸을 건드리는 건 사실 경호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막 가가지고 스킨십을 막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경호팀 입장에서는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어제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떠올랐다는 분들이 꽤 네, 계세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렇죠. 예. 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경호팀은 힘들겠다. 네.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파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입니다. 이 부분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파격이 늘 좋은 건 아니다. 뭐 어제 인사들 보면은 다 비문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낙연 지사도 비문계잖아요. 그렇죠. 손학규계로 분류가 됐었던 분입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원순계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좀 비문 입장에 취해 있었고요. 예, 예. 만 51세잖아요. 예. 너무 젊다 이런 이제 파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여성 최초로 인사 수석에 임명이 됐고요. 검사 출신도 아니고 사시 합격 변호사도 아닌 서울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죠. 그렇죠. 다 파격입니다. 예. 파격 좋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격을 쫓다 보면 안정감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문재인식 개혁 변화 좋지만 그렇지만 지금 반짝하기보단 끈기 있게 집요하게 치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파격보다는 끈질기게 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파격과 안정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예, 맞춰달라는 맞습니다. 당부까지 행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연주의 스타일, 이 뉴스의 자연주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내추럴 합니다. 스타일. 예. 어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바빴는지요.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예. 기자들한테 사전에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서 기자들 마이크가 쫓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요? 네. 야당 대표하고 만날 때 어허. 마이크를 제대로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가는 마이크를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소리가 다 나갔어요. 워낙 방송에. 스피디하게 움직이니까 예. 그걸 동선을 따라가지 못할 따라가질 정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 9분 중앙선관위 당선 확정 의결과 동시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이순진 합창의장과 통화를 하고 군 예.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고요. 예. 오전 10시 헌충원을 방문을 했고 오전 11시에는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정오에는 취임 선사했고 오후 2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새 정부 출범 첫 인선을 발표했죠. 여기까지도 숨차요. 네, 오후 3시 30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했고요. 예. 늦은 밤에는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갔거든요. 청와대 관저에서 안 자고. 그건 왜 그래요? 아직 관저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럽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예, 한 며칠 정도는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이네요. 밤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집에서 통화를 또 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일정을 입니다. 두 번째 인가는요. 두 번째 인가는 경호원들이 피지땀을 꽤나 흘릴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취임 선서식 장면 보셨죠? 여야 정치인 당직자들조차 정말 대통령이 국회 온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모습이? 쫙 도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지자들이 그 국회 밖으로 문 대통령이 나오니까 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막 몰려가요. 예, 그리고 예. 막 셀카도 찍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경호팀에서는 아슬아슬하다는 반응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은 그만큼 파격적이었다. 네. 기존에 비춰보면 그 말씀이시죠. 예, 대통령 몸을 건드리는 건 사실 경호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막 가가지고 스킨십을 막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경호팀 입장에서는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어제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떠올랐다는 분들이 꽤 네, 계세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렇죠. 예. 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경호팀은 힘들겠다. 네.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파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입니다. 이 부분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파격이 늘 좋은 건 아니다. 뭐 어제 인사들 보면은 다 비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인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탈권위적인 파격적인 문재인 대통령만의 소통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다. 지금 스타일이다라는 표현하셨는데 자 그럼 어떤 게 달랐는지 한 세 가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일은 깜깜이 봉투 인사가 아니었다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네. 5년 전 아마 딱 기억하실 떠오르네요. 거예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원장 발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누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됐는지 몰라요.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예.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쇼하듯이 봉투를 쫙 뜯어가지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 안에서 인선안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깜깜이 인사, 봉투 인사였습니다. 예. 이듬해 2013년 1월 김용준 총리 지명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조윤선 대변인도 인사를 30분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언론에 사실은 하마평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론 검증도 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속된 말로 제껴 이렇게 네, 되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줄줄이 장관에 임명됐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수첩 인사다. 그렇죠.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조국 교수 인선이 네. 된다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 케이스를 좀 떠올리게 해요. 네, 저도 그 생각 떠올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금실 장관은 결국 검찰 개혁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컸죠. 내부 조직에. 네. 근데 이게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예. 민정수석으로서 개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장관이란 자리하고 수석은 좀 다르니까 네. 조국 교수가 현장 경험 없다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이야기는 제 2부에서 이상돈 의원 만나거든요. 이 부분도 법학자신데 이분한테도 한번 질문해보죠. 행간에서 뭐 갖고 오셨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었습니다. 예. 이 취임식 그리고 첫 총리 비서실장 인선 기자회견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파격, 소통,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셀카도 찍고 막 화제가 굉장히 됐죠. 낯설고 저도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 방송을 생방으로 보고 예. 있었는데요. 옆에 저랑 같이 방송 나오시던 분들이 다 전부 입을 벌리고 너무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마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인사가 만사인데도 검증도 안 되고 국민한테 어떤 배경에서 지명을 했는지 설명도 못하고 예. 그러니 불통 인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전에 인사안이 다 돌아다녔어요. 저도 카톡으로 엄청나게 긴 인사안들 모두 정부 인사안들 다 받았어요. 일명 지라시.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사전에 에드벌론 띄운 거예요. 일부러 인사안 흘린 거예요. 정말요? 예,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이거 이전 정부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하. 게다가 인사안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직접 했어요. 나와서 했어요. 이거 정말 보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첫 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응해서 질의응답도 했어요. 총리뿐만 아니라 다 했잖아요. 네. 국정원장, 실장, 비서실장.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 총리하고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네. 짜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프리토킹이었어요? 예. 참. 문재인 다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다르긴 다르다란 말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쭉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예, 좋습니다.